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받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최대한 늦춰서 많이 받는 게 낫지 않나. 겉으로 보면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조기 수령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평생의 금액이 고정됩니다. 60세에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연금은 바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신 1년당 6%씩 감액됩니다. 최대 5년을 앞당기면 총 30%가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기다림의 대가가 붙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가 늘어납니다. 최대 5년을 미루면 총 36%가 증가합니다. 이 수치만 보면 결론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덜 받느냐, 더 받느냐, 누가 봐도 연기연금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30%나 깎인 조기 수령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했던 사람 36%를 더 받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 사람,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차이는 연금 액수가 아닙니다. 받는 시기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금액 게임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 게임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 삶의 압박도, 의사결정의 자유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도 비슷하고 예상 수령액도 거의 같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60세에 조기 수령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7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금액을 냈습니다. 제도상 불리하거나 유리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조기 수령을 한 사람은 연금이 깎였지만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한 사람은 연금은 많았지만 중간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계산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받느냐, 그 시점의 삶이 어떠하냐,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실수는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평균 수명만 봅니다. 총액만 계산합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지 가정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을 빼먹습니다. 나는 60세 이후에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연기연금은 위험해집니다. 국민연금은 버티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65세까지 혹은 70세까지 생활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연기라는 선택지가 열립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연기연금은 이론상으로만 좋은 선택이 됩니다. 반대로 조기 수령은 불리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생존 전략이 됩니다. 연금이 깎이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은 계산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국민연금은 재무상품이 아니라 생활 안전망이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기준들을 하나씩 짚어가야 합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연금은 좋고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선택하면 연금은 노후를 돕는 수단이 아니라 평생의 족쇄가 됩니다. 이제 조기 수령과 연기연금이 실제로 얼마 차이를 만드는지 숫자로 분해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느낌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틀립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100만 원 전후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65세 정상 수령을 선택하면 월 100만 원을 받습니다. 60세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5년을 앞당기게 되고 총 30%가 감액됩니다. 월 70만 원입니다. 70세까지 연기하면 5년을 미루게 되고 총 36%가 증액됩니다. 월 136만 원입니다. 월 금액만 놓고 보면 70만 원, 100만 원, 136만 원 차이가 매우 큽니다. 문제는 누적 금액입니다. 조기 수령자는 60세부터 받습니다. 정상 수령자는 65세부터 받습니다. 연기연금자는 70세부터 받습니다. 75세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기 수령자는 15년 동안 월 70만 원을 받습니다.
총 1억 2,600만 원입니다. 정상 수령자는 10년 동안 월 100만 원을 받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조기 수령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시 일찍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80세를 보겠습니다. 조기 수령자는 20년 동안 총 1억 6,800만 원입니다. 정상 수령자는 15년 동안 총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때부터 역전이 시작됩니다. 85세를 보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조기 수령자는 25년 동안 총 2억 1천만 원입니다. 정상 수령자는 20년 동안 총 2억 4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차이입니다. 여기에 연기연금을 더하면 구조는 더 분명해집니다. 70세부터 월 136만 원을 받는 사람은 85세까지 15년 동안 총 2억 4,480만 원을 받습니다. 조기 수령자와 비교하면 3,4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에서 나오는 핵심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손익분기점입니다. 대략 77세에서 78세 사이입니다. 이 나이 이전에 사망하면 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이 나이를 넘기면 정상 수령이나 연기연금이 유리해집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답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오래 살 것 같으면 연기 아니면 조기 하지만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총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금은 들어오는 돈이지만 동시에 다른 돈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이걸 모르면 연금을 많이 받아도 실제로 남는 돈은 줄어듭니다. 연금을 받는 순간 다른 제도들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건강보험, 기초연금, 소득 판정, 이 세 가지가 연금 선택의 진짜 함정입니다. 그래서 연기연금을 선택하고도 생활이 더 빡빡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월연금은 늘었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연기연금은 숫자만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연금 액수보다 더 중요한 연금의 부작용을 봐야 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무슨 일이 같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선택하면 연금은 복지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제로 손해를 보는 구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 많으시죠? 피부양자 상태에서는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 이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27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167만 원 넘게 받으면 그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제부터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재산이 있으면 더 나옵니다. 1년에 최소 180만 원에서 200개 4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상황이 생깁니다. 연금을 더 받으려고 연기했는데 그 증가분만큼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상 수령하면 월 160만 원 받는 분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해서 월 175만 원이 되었습니다. 연금은 월 15만 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18만 원 나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연금은 늘었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런 분들 현장에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월 167만 원, 이 선을 넘느냐 마느냐가 연금 전략을 갈라놓습니다. 연금을 조금 덜 받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총액 기준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모르고 무조건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은 늘고 생활은 더 빠듯해집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3만 4천 원입니다. 1년에 4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보다 체감이 큽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이걸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50만 원을 넘기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월 33만 원 받던 분이 월 16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연기연금으로 국민연금 10만 원 늘렸는데 기초연금이 17만 원 줄어들면 결과는 손해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연금 많이 받는 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국민연금 단독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함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소득 공백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나이는 52세에서 53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65세부터입니다. 그 사이 약 13년 월급도 없고 연금도 없는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이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이 구간을 버티지 못해서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작년에만 100만 명이 조기 수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 70% 이상은 소득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금이 깎이는 걸 알면서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은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기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연금 전략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내 상황에 맞는 선택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기 수령이 맞는 사람, 연기연금이 맞는 사람,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선택이 갈립니다. 바로 얼마나 오래 사느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손익분기점 기억나시죠? 대략 77세에서 78세입니다. 이 나이를 기준으로 선택이 갈립니다. 이 나이 전에 돌아가시면 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이 나이를 넘겨 오래 사시면 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두가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맞습니다. 아무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통계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남성 약 80세, 여성 약 86세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6년 이상 더 오래 삽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여성은 연기연금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남성은 조기 수령이 크게 손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가족력입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몇 살까지 사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안에 80대 후반 90대까지 장수하신 분들이 많다면 본인도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60대 70대 초반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면 그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수명은 상당 부분 가족력을 따릅니다. 여기에 본인의 현재 건강 상태까지 더해야 합니다. 당뇨 심혈관 질환, 암 병력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기준은 현재 소득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아무리 연기연금이 이론적으로 유리해도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취업, 자영업, 임대소득, 퇴직금 여유 이런 분들은 연금을 늦춰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기연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1년 연기할 때마다 7.2% 증가 은행 이자로 치면 상상도 못할 수익률입니다. 게다가 평생 지급됩니다. 반면에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 퇴직 후 마땅한 수입이 없고 저축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면 조기 수령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30% 감액이 아깝지만 생활이 먼저입니다.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연기를 선택하면 중간에 대출 카드 빚의 생활비 압박으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기가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득과 연금이 겹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까지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질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기할지 부분 연기할지 조기 수령으로 낮출지 정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부부 구조입니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따로 받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때 유족연금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 수령을 했더라도 유족연금은 감액 전 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걸 아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0만 원 받을 연금이 조기 수령으로 70만 원이 되었어도 사망 후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은 70만 원 기준이 아니라 100만 원 기준입니다. 그 60%가 유족연금이 됩니다. 이 말은 조기 수령이 배우자에게까지 손해를 주는 선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면 조기 수령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기준을 종합해서 조기 수령이 맞는 사람, 연기연금이 맞는 사람, 구체적인 유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기 수령이 맞는 사람, 연기연금이 맞는 사람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상황별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조기 수령이 더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첫 번째, 60세 이후 마땅한 소득이 없는 분들입니다. 퇴직했고 재취업이 어렵고 생활비를 저축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라면 연금을 늦추는 동안 저축이 빠르게 소진됩니다. 이 경우 30% 감액은 아깝지만 연금을 받으면서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심혈관 질환, 암병력 중증, 당뇨 이런 질환이 있다면 기대 수명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77세 이전 가능성이 높다면 조기 수령이 총액 기준으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 대상자인 분들입니다. 국민연금을 늦춰서 금액이 커지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10만 원 더 받으려고 기초연금 15만 원을 잃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땐 조기 수령으로 연금액을 낮추고 기초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총액 기준으로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녀 및 피부양자인 분들입니다. 연금액이 월 167만 원을 넘기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조기 수령으로 연금액을 낮추면 건강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조기 수령이 실질 수령액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기연금이 더 유리한 분들입니다. 첫 번째, 60세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재취업, 자영업, 임대소득, 생활비가 연금 없이도 충분하다면 연기연금은 가장 확실한 고수익 선택입니다. 1년 연기 7.2% 증가. 이건 어떤 금융상품보다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 건강 상태가 매우 좋은 분들입니다. 큰 병력 없고 활동량 많고 집안 장수력이 뚜렷하다면 85세 이상까지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연기연금이 총액에서 크게 유리해집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 분들입니다. 이미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면 국민연금 증액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기연금의 단점이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네 번째, 피부양자 자격과 건강보험료 영향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연금액이 피부양자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연기연금으로 인한 추가 손실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략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조기냐 연기냐 이분법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중간 전략도 가능합니다. 바로 부분 연기입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연금액의 일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는 지금 받고 30%만 연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생활비는 확보하면서 일부 연금은 증액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압박도 줄이고 장수 리스크도 대비하는 균형 전략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기 수령은 가난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연기연금은 욕심이 아니라 여건이 될 때 가장 확실한 노후 보험입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내 기대 수명, 내 소득, 내 가족 상황, 이 세 가지가 정답을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작정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들은 기준으로 본인 상황을 대입해 보시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